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모처럼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언제 좀 쉬나 했더니 그게 오늘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네.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기관이 심수를 좀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그랬어요. 옵션 만기가 있는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옵션 만기입니다. 그런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어느 순간에는 옵션 시장에서 네이키드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치게 되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정확하게 그저께 월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컬옵션을 매수하고 있었어요. 그게 뜻하는 것은 지수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때부터 기관은 오히려 풋옵션 쪽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하루 정도는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게 오늘인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은 주가 지수 자체는 변동성이 지금 없잖아요. 이게 뜻하는 것은 옵션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포지션을 청산을 했고 아마 내일은 장중에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어찌 보면 오늘의 하락세는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이 좀 심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무난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1%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굳이 표현을 하면은 가뭄의 단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코스닥이 최근에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조정이 한번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나 뜨거운 상황에서 한 번의 조정, 과연 추세를 역전시킬 만한 부분이 있느냐?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런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가뭄의 단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게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오늘의 하락세도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오히려 오늘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계속해서 새빨간 스캔들과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우선은 종목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코스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스피 최근에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어제는 2,429포인트 선까지 높게 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500선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로 봐야 될까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장세송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7월 취업자 수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금값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IP 시장에 좀 등장한 대여 게임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주를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해외 사업 성장과 함께 식품 사업의 호조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좀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전년 분기 대비해서 각각 7%, 119%가량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CJ제일제당은 장중에 45만 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지만 현재는 매물이 출회되면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도 더 잘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내용 전문가님께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세한 이슈, 먼저 국내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고용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숫자로 좀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7월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까이 좀 감소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0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1년 만에 최장기간의 감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의 감소폭이 석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다행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월부터 이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이와 관련된 지표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안전자산 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달러 약세가 더해지면서 금값은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좀 제동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1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인도분의 금은 전날은 온스당 4.6% 급락한 1946.30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2,000선 달러를 좀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에 동력이 된 것은 미국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또 세계 최초의 백신이 등록이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좀 풀이되는 영향으로 미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정감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게임주가 될 텐데요. 오는 9월 상장을 앞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크래프톤이 SK 바이오팜을 제치고 IPO 시장에 대어로 나설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IPO가 가시화가 되면서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계기로 카카오 게임즈와 좀 동맹을 맺었던 크래프톤에 대한 주목도도 올라가는데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IPO 시장에서 흥행을 한다면 크래프톤도 오버슈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크래프톤 2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인정 가능할 것이다라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요.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좀 가능할런지 쭉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점검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코스피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2,300선 돌파한 지 일주일 만에 또 2,400선까지 뚫어내면서 상방 어디까지 열려있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만에 좀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 앞으로도 우선은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어떤 그중에서 섹터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크게 화두가 되는 게 3가지 정도 섹터가 있는 것 네. 같아요. IT가 있을 것이고 제약 바이오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가장 핫한 전기차가 있을 건데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3위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잃어버렸다라고 보여지고요. 2위는 2차 전지인데 산업 성장성은 너무 밝고 좋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1위 IT가 되겠죠. 다만 IT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할 것인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무난하게 돌파할 거고요. 사상 최고가인 2,600도 돌파하고 아마도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 개인적으로 3,250에서 3,500 사이 어딘가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유는 IT 그리고 그중에서도 핵심이 될 만한 4차 산업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 거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은 이유로 우리나라 증시가 매우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훈풍 이것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산업이 분명히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게 언택트라고 하는 거. 네.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비대면인데 이 비대면이 핵심이 되는 것이 4차 산업에서 성장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한 가지 분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이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 길을 순탄하게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이 핵심이 될 만한 것은 역시 헬스케어도 있겠지만 무조건 IT입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T 기업에 대한 수요 증가 그것이 곧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 만큼 IT 관련된 섹터를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계속해서 갈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항상 코스피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00선 무난하게 돌파를 할 거고 이번 정권이 끝날 때까지
어찌 보면 3,000포인트까지도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핵심, 4차 산업의 핵심인 IT주를 특히나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잘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도 상장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2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인정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장외 주식에서도 크래프톤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상장을 앞두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또 지목을 해봐야 될까요? 역시 자회사에 투자를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모회사가 되겠죠. 모회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올해만큼 뜨거웠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맞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시중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갈 곳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대안처를 지금 찾았다는 거죠. 참고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여기서 말하는 직접금융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인데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이 간접금융 대출에 의존한 자금 조달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IPO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직접금융을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와 함께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매우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공부력 그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IPO 관련된 대우주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선 카카오 게임즈만 제가 보게 되면은 역시 모회사인 카카오가 되겠죠. 참고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회사 중 가장 먼저 상장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클 거예요. 관심이 크고 공모주에 대한 청약률 또한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카카오에 대한 관심, 이것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어느 해보다 정말 말씀드렸듯이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직접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또 자본시장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다음 달에 상장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회사인 카카오 다시 한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통운을 제외하고 올 2분기 연결 매출액은 3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3,0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또 186%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은 시장의 탓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시장도 있고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는 시점에서도 CJ제일제당이 매우 견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예. 그게 뜻하는 것은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도 주가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러한 우상향 흐름은 무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가격을 한번 봤는데 주가를 지금 연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사상 최고가가 46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42만 5천 원이니까 대략 10% 정도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좋아요. 실적도 좋아요.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현 시점에서 바로 들어간다. 그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담아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이 좋게 나왔고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 고점인 46만 9천 원, 지금 주가로부터 한 1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다만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신규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CJ제일제당 앞으로의 주가 상승세도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국면을 해소하고 수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시간, 또 관심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합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의 수익률을 목말라 하는 여러 가지 유동성과 그리고 자금들이 얼만큼 많냐, 이 부분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금 최근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온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너무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을 무리하게 매매하는 것은 일단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살짝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관련돼서 최근의 수출 동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와 함께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같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이런 흐름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대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나라 하게 되면 그래도 수출 주도형 산업이죠. 그러니까 즉 한국의 경제는 수출이 잘 돼야 그에 따라서 어떤 먹고 사는 업종들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서 실적 기반들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적인 흐름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다라는 쪽도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하게 하락했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대, 마이너스 7%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한 자릿수대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플러스권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 특히 가장 많이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2월 달이죠. 만약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때부터 오히려 시장은 좀 국내 수출의 모멘텀들이 확보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나갔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죠. 그래도 올라오는, 회복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하반기의 기대감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8월 달 10일까지 데이터는 또 마이너스 20%대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하반기에 다시 영향을 끼치면서 계속 이런 안정적인 모습들이 나가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출액으로 보게 되면 수출 금액 자체적으로도 비슷한 기조를 보여주는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즉 450억 달러, 이 부분이 빨리 안착해서 확인이 되기 시작해야 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첫 번째 관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착이 계속 앞으로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산업별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전산업보다 전산업 관련된 쪽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눈여겨보실 게 중화학공업이 회색인데요.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약간 더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중화학공업 쪽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 특히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죠. 이쪽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출을 이런 중화학 쪽이 좀 더 주도를 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국내 수출 구조상 오히려 가장 좋은 모습들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수출 물량과 수출 주가, 물가 지수를 봤었을 때 아직 좀 답보 상태긴 한데 여기서 이제 계속 중요한 게 수출 물가 지수가 따라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야 물량도 늘어나고 단가가 같이 맞춰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가 지수가 같이 올라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량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단가도 같이 올라오느냐도 또 세부적으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그러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출의 선행 지표죠. 이쪽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ISM 신규 주문, 중국의 수출 주문, 이쪽이 PMI 지수 쪽에 안쪽에 이어지는 지표들인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ISM 신규 주문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수출이 기대감이 높게 만드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중국의 수출 주문은 좀 약합니다. 생각보다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밑에서 W자 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W자형이 지금 강하게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약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 대표적으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 본격화되면서 나오는 영향권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IT 기업들이죠. IT 기업 관련된 화웨이 때리기가 이를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화웨이를 제외를 하고도 오히려 미국 쪽에 대한 영향력들 그리고
대표적인 화웨이의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이 오히려 이를 커버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도 하나의 앞으로 체크할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은 좀 꺾이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미국 수출이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또나 EU 수출이 아직까지 두 자리 수주의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들, 특히 하반기에는 여기가 중요하겠죠. 특히 대표적인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형성하면서 빠른 EU 수출로 확보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도 하나 염두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또 품목별로 봤었을 때도 변화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컴퓨터라든가 바이오헬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밖에 가전이나 반도체 또 선박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주의 흐름들도 양호한 모습들이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보다는 아직까지 7월 달에는 그렇게 크게 성적을 못 냈습니다. 역성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여전히 높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2차 전지의 변화, 그리고 또 자동차의 변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의 변화, 이 세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동시에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관련된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이죠. 이쪽을 레벨업 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석유화학, 석유 제품, 그리고 뭐 철강, 섬유 이런 쪽들은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 요인들도 같이 이어져야 전반적인 수출 금액들이 상향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디스플레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은데 최근에 한 6월 달부터 나오는 LCD 패널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반전하기 시작해서 확장세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생길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의 변화들도 한 번쯤은 지금은 안 좋지만은 변화 요인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일단 수출 모멘텀이 양호한 기업들을 이번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인 기간과 그에 따른 어떤 수출 증가율을 한번 같이 지켜보게 되면 가장 1등으로 나오는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의외죠. 그래서 증가 기간도 16개월, 수출도 한 60% 증가했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주가도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수출 모멘텀을 갖고 실적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으로 된다는 부분들이 다 확인될 수 있는 게 거의 다 대부분 주가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롯데케미칼 하나를 빼고는 모두 다 흐름들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음식료 업종은 상당히 여기 포진이 많이 돼 있고요. 과거에 없던 부분들입니다. 즉 음식료 업종이 K푸드를 비롯해서 확장세로 나가고 있다는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화학주도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같은 업종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드렸던 동서라든가 오뚜기, 삼양식품 모두 다 음식료 쪽이죠. 게다가 또 제넥신이나 동국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바이오텍, 시젠 나머지는 다 바이오네요.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가 끌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바이오주를 바라봤을 때 시각과 지금이 다르다는 차이는 일단 실적과 관련된 수치상으로 받쳐주는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 탄력들도 이렇게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도 염두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또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은 유가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수출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변화들도 기대감이 높다는 점도 같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 쪽에서 어떤 수출 모멘텀이 양호한 종목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동서라는 회사입니다. 앞서 수출 기간, 수출 금액 모두 다 들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점심 드시고 나른하게 되면은 믹스커피 한 잔 타드시죠. 믹스커피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다류 그리고 커피 관련된 쪽에서 가장 강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HMR 그리고 또 믹스커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커피를 먹는 습관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게다가 비수기 관점이라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 다류가 중점이다 보니까 겨울 쪽이 강점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안정적이다. 거기다가 재무 구조는 상당히 우량하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수출 모멘텀까지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가격대 25,000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또나 다음 종목으로 봤었을 때 한화솔루션 앞서 가장 1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수출과 어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태양광이 부각을 받고 있죠. 게다가 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한 5,100억까지 나오면서 작년의 부진을 다 만회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6%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가 좀 급등해서 경계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목표가 38,000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동향과 함께 이에 따라서 충분히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관심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 수출 모멘텀이 양호한 기업들 알아보면서 관심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조 7,400억 원을 투입해서 인천 송도에 4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오늘 일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에 랩지노믹스는 오늘 일장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7위에 일신바이오는 오늘 일장 2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위에 대한항공도 오늘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여행주와 항공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위는 SKC, 4위는 휴마시스, 3위는 카카오, 2위는 노랑풍선, 1위 알루코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SKC입니다. SKC가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 SKC 솔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오늘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조금 더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일단 오늘은 스탑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에 대한 의견입니다. 과연 오늘 10만 원을 터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 호가창 진심으로 적응 안 된다. 적당히 날뛰고 중후하게 말아올리자. 전망이 좋으니까 매수세 붙으면 15만 원까지도 갈지도 오늘 장 초반에 정리한 사람들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바로 볼게요. 과연 오늘 10만 원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데요. 지금 한 9만 4천 원대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었는데 10만 원까지 오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윗골에 좀 많이 달려가지고 네. SKC는 그 전부터 계속 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오늘 발표된 건 SK솔믹스를 100% 자회사를 편입하겠다고 했죠.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데 다만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이슈가 SKC에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장 공개 매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 공개 매수 가격도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최근 주가가 좋았던 상황에서 마지막 정점인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10만 원 이상을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8월 한 달 동안 올라온 게 30%예요, 주가 네. 수준이. 그것도 단기간에 한 일주일에서 2주도 안 된 사이에 올라온 게 30%가 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탑을 좀 외쳤습니다. 네,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10만 원을 터치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럼 바로 또 마지막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전망이 좋아서 매수세가 붙으면 15만 원까지도 가능할지도라고 하셨거든요. 15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15만 원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 중요한 건 15만 원이 8월 한 달 동안 가느냐, 아. 상한가를 치면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뭐 1년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본다라면 저는 한 번에 이렇게 가기 쉽진 않다. 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길 호흡을 보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망은 좋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찬찬히 보시면 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SKC에 대한 의견 살펴보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휴마시스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이 종목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더 갈지가 문제죠.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조금 더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2만 원대에서 놀 듯 지금 쌀 때 실컷들 담아놓으셔. 17,000원 뚫을 것 같으면서도 자꾸 양만 올리네. 저거 뚫으면 18,000원 안착. 지금 움직이는 거 볼 필요도 없다. 상한가 매도 걸어놓고들 자라. 자고 일어나면 팔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다음 주면 2만 원대에서 놀 거다. 지금 쌀 때 담아놔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2만 원 위에서 움직일까요, 전문가님?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오늘 나온 이슈가 미국의 이제 판매 개시 허가를 받았다는 네. 것인데 이게 신속한 진단 키트 그쵸. 제품 항체를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지금 뭐 코로나가 심각하죠. 심각한 예.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뭐 수출 이슈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최근에 조금 소강 국면을 보여주다가 이슈가 나온 것이라서 저는 뭐 2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 이게 오늘 하루만의 상승은 아니고 조금 시간은 좀 걸리면서 며칠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역시나 이 정도 좀 걸릴 수 있지만 2만 원 위에서 움직이는 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좀 더 볼게요. 17,000원을 뚫을 것 같으면서도 자꾸 양만 올린다. 저거 뚫리면 18,000원 안착이라고 보셨어요.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7,000원 뚫은 거 아닌가요? 뚫었나요, 지금? 네. 제가 오기 전에는 16,000원대.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 잘못 봤네요. 예, 네. 16,300원, 16,000원 정도인데 네. 17,000원 정도 매물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상단은 한 17,000원 정도가 될 수 예. 있고 하단은 오늘 시가 정도 15,000원 초반 정도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최근에 물량 소화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뭐 17,000원 돌파는 꼭 오늘 종가상 못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번 주 중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기술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17,000원 뚫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하셨습니다. 휴마시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상승세를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더 갈까요? 스탑일까요? 카카오는 떨어지나 하락하는 고를 계속 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일단 고 외치면서 토론방 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종가 30만 500원 예상한다. 그때 다 쓸어 담고 장투용으로 둬야지. 34만 8천 원에 추매했습니다. 다음 주 카카오 게임즈 기대. 어제 35만 6천 원에 들어왔는데 곧 오르겠죠? 그쵸? 전 재산 모두 넣어서 심장이 쪼그라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금요일 종가를 예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카카오도 30만 500원을 예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일단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 이상의 그쵸. 하락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뭐 적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이 뭐 다시 뭐 급락세로 반전된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 카카오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뭐 실적의 개선세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네.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주가에 완전하게 녹아들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도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늘목성 가격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21선 이탈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21선이 한 34만 원 정도가 되고요. 21선이 급격히 이탈이 돼야지 61선 30만 원 정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21선 이탈한다고 일시적인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 33만 원, 34만 원 초반, 33만 원 중반 정도 올랐을 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선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럼 또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34만 8천 원에 추매했습니다. 다음 주 카카오 게임즈 기대라고 하셨는데 왜 다음 주로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근데 34만 8천 원이면 그렇게 네. 비싼 가격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네. 현재 가격대 정도고 추가 매수라고 하신다는 얘기는 뭐 수익 나고 있는데 추가 매수인 것인지 네. 아니면 조금 이제 지난주 고점에 좀 잡으셨다가 지금 매수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추가 매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들어간 가격이 뭐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게시글을 볼게요. 어제 35만 6천 원에 들어왔는데 오르겠죠? 그쵸? 전 재산 모두 넣어서 심장이 쪼그라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카카오가 제 주변에도 거의 진짜 전 재산을 넣은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예. 아무리 그래도 전 재산을 다 넣을 예. 필요까지는 있을까? 전세값을 넣어서 대박이 났다 뭐 이런 분들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몰빵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그쵸.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가는데 뭐 하락을 했을 때 그걸 버틸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버틸 수 있다라면 충분히 저는 공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조금 버틸 수 있다라면 고점에 물리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시라면 좀 반등을 줬을 때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을 좀 줬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그러면 일단은 어디까지만 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거의 고점대 매수가 이루어진 것이라서 저는 일단은 한 37만 원 정도가 복구가 됐을 때서부터는 일정 부분은 손실을 조금 내더라도 좀 줄여놓고 그래야지 또 몸이 좀 가볍게 수익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37만 원 정도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노랑풍선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등록했다는 발표에 우리 여행주, 항공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노랑풍선 더 갈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을 외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노랑풍선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검증 안 된 백신으로 말아올리는구나. 대단해. 이 연상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데 왜 오늘 파는 거야?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장난에 불과함. 물려보고 싶거나 물리는 게 취미면 진입 허용. 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아직 검증이 안 된 백신으로 말아올린다. 대단하다라고 살짝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쵸. 이 러시아라는 게, 물론 러시아를 그래요.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럼요. 다음 러시아도 뭐 높은 과학기술,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뜬금포라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 뜬금포 제일 먼저 한 국가가 있죠. 일본이죠. 일본이 2월인가 1월 달에 자기들 코로나 약 개발했다 했는데 자기들도 안 쓰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걸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급격히 전파가 된다고 해서 여행객이 급격히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예. 백신이라는 거는 내가 그 병을 안 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치료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 확산세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게 전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행객 수요는 당장 뭐 하반기가 아니라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로 오늘 당장 상한가를 가는 것은 조금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항상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간 기업은 우리가 접근을 못해요. 네. 물론 뭐 노랑 풍선은 좀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상한가 간 종목은 그 다음날 상한가 풀린 순간 고점이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여기서 고를 외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상한가 더 가기는 또 무리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알루코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더 갈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스탑을 외치고 싶습니다. 알루코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재료가 아니라 팩트로 10연상짜리입니다. 최소한 2만 원은 무난히 갈 듯. 이런 기세로 10만 원까지 가면 딱 어울리겠네. 일단 들고 기다리는 중. 상한가 잔량 2,800만 주. 난 처음 본다. 어차피 내일도 못 잡겠구나. 2등주 알려주실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알루코가 일단 오늘은 상한가를 썼고 다음 어디 구간까지 열어두시나 전문가님. 글쎄 뭐 상한가를 이렇게 연상 가는 기업을 목표가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 쉽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뭐 내일도 상한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한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현재 갭 상한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뭐 하락 출발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뭐 5,500원 언저리에서 시작은 다시 할 수 있다 최소한. 근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 언저리에 와서 매도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걸 안 갖고 계신 분들이 5,500원 간다고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어차피 상한가가 풀리는 순간 이 기업은 급락은 아니겠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조정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재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부품 메이저 기업하고 계약 체결을 맺은 건 좋은 뉴스지만 그 실적 자체가 뭐 몇 달 안에 뭐 엄청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주가는 현재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일단 충분히 반영이 됐다,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LG를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주식 찾기 종목 선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워낙에 많이 올라가서. 올라와 있고 지수 좀 부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덜 부담되는 게 지주사 중에서요. LG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LG는 뭐 아까 LG 화학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G 화학, LG 전자, LG 생활건강, LG 그룹주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디스플레이마저도 실적이 흑자 전환됐던 부분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회사들의 가치를 본다면 LG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자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성장주에 편입된 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본다라면 LG에 대해서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분하게 LG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만은 최근 지주사 SK가 물론 이제 그건 좀 다르겠습니다만 상장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LG는 자회사의 호실적 자체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전제가 깔린다라면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방송은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종목 선정은 이제 말씀을 드린 여기서 이제 준비한 건 2시간 전쯤인데 그때가 이제 가격대가 한 85,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격대라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올라와서 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리하게 현재가에서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86,000원에서 87,000원 사이에서 약간의 진폭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하시면서 분봉을 본다라면 충분히 한 85,000원 그 7,000원 그 사이에서 가격대를 한번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목표가를 놓고 진행을 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한 76,000원, 77,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 주 상승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크게 훼손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이걸 훼손한다라면 조금은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핫한 관심주 그룹 계열사들이 정말 그야말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LG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